안녕하십니까. 카페이니어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네, 오늘은 완벽한 사람과 즐거운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 그리고 즐거운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 이렇게 캐릭터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되지만 완벽한 사람은 장유형이고 분노를 기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내향적인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즐거운 사람은 머리형입니다. 머리형은 이제 사고 중심,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중심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서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아예 떠납니다. 외부로. 웬만하면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두려움이란 웬 말이냐. 그래서 두려움을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이런 정서가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7유형, 다시 말하면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은 머리형이고, 1유형, 장형이면서 분노를 내부로 가지고 있는 스타일. 그래서 대표적인 내향형인 완벽한 사람과 대표적인 외향형인 즐거운 사람, 이 두 사람과의 어떤 커플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유형이,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1유형을 보면 어디가 끌릴까요? 당연히 이제 질서가 있죠. 완벽한 사람은 질서가 있고, 일을 시작을 했으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어지러워져 있고, 어떤 것을 하나 딱 끝내지 못했는데 또 다른 것을 시작하는 거,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꼭 그렇게 끝내고 해야 돼? 뭐 또 다시 뭐 다른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생각나면 와서 뭐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좋아했던 지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제 끝내지를 못하니까 모든 일을 딱딱딱 끝내서 이렇게 절도 있게 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완벽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자기는 이거 하나를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즐거운 사람은 쉽게 쉽게 또 뭐 끝내지 못해도 다른 것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불편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 즐거운 사람을 봤을 때는 책임감이 없어 보여요. 이랬다 저랬다도 하고 일의 순서도 바꾸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게 일을 바꾸는 게 완벽한 사람한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를 부러워하면서도 서로는 쟤는 왜 저래 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이제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사실 즐거운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얼굴도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즐거운 사람이 매력적이죠. 당연히 동안이 많습니다. 잘 안 늙어요. 왜 잘 안 늙겠습니까? 즐거운 생각만 하고 행복한 생각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니까 늙을 틈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나이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완벽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들도 이렇게 7유형인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고 그렇게 살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유형들이 이제 7유형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만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때그때 변동성이 심하죠.
어떤 거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즐거운 사람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왜 중간에 자꾸만 다른 일을 하느냐? 마무리가 왜 안 되느냐? 마무리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무리 하려면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즐거움이 사라지죠. 그런데 나는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즐겁지 않은 건 다 싫어.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고통이 웬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는 다른 사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도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안 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파트너들이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벽한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잔소리 늘어놓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잔소리 대마왕이거든요. 틀린 것이 잘 보여. 너무 틀린 것이 잘 보여.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잘못이 없어. 똑바로 살라 그러는데 무슨 잘못이야. 듣는 사람은 괴로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나오면 또 굉장히 많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 자유분방하고 모험심이 많고 뭐 하다가 중간에 틀어져도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행복한 사람이 이 깐깐하고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이 완벽한 사람과 이 갈등이 생겨지게 되면 굉장히 자기도 잔소리쟁이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커플은 눈치를 채야 돼요. 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얘기만 하지 않고 그리고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원리 원칙을 따지고 그리고 제동을 걸고 자율성을 침해를 하게 되면 아, 내가 조금 규범이 좀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완벽주의의 눈에 봤을 때는 허술하게 보여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파트너인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알아야 되고 완벽한 사람은 아,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깐깐하고 이렇게 파헤치는 사람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서로 하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달한 이런 연애할 때는 서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주도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보게 되면 계획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같이 놀러 간다. 그러면 완벽한 사람은 어디로 놀러 가서 돈은 어느 정도나 쓰며 밥은 어디에서 먹고 차는 뭐 교통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까지 좀 미리 좀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그런 걸 굳이 가기 전에 다 뭐 사사건건 해가지고 조사를 해갖고 시간표 짝 짜고 하는 거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뭐 마음에 내키는 대로 뭐 먹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융통성이 넓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 되지.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생기죠. 그러나 이럴 때는 이제 큰 목록을 짜면 됩니다. 너무 디테일한 거 하지 말고 큰 목록을 그래도 어디로 가고 뭐 교통편은 어디서 하고 잠자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다 정도는 이 즐거운 사람이랑 서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즉석에서 약속을 뒤집거나 그때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한 사람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한 거 말고 좀 여유 있는 그러한 범위를 짜고 그 범위 안에서는 약속을 지켜주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부리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사람이 이제 꼼꼼해져 가지고 자꾸만 약속을 강조하고 책임감을 이행하라 그러고 이제 그런 자기 딴에는 이제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즐거운 사람이 즐겁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수적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라는 게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좀 편안하게 이게 뭐 학교도 아닌데 교장 선생님처럼 그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도 잘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어디서 자든 어디서 먹든 뭐 어디를 가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도 또 맞아요. 그리고 스케줄을 짜가지고 가자는 얘기도 맞아요. 다 틀린 얘기는 없어요. 다 맞거든요. 맞으니까 다 서로 상대방이 하는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수치가 높아지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제 완벽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예, 한번 7유형의 이 행복한 사람의 자유성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완벽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나 너 믿어. 어, 믿어 그랬는데 아무런 계획도 안 해갖고 나왔어요. 그래도 믿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믿어보세요. 특별한 일 없어요.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이제 완벽이라고 하는 이 갑옷처럼 입었던 나를 옥죄게 하고 이런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뭐 죄만 안 지면 뭐 다 되는 거지 뭐. 해보면 그 맛을 알아요. 자유의 맛. 아, 즐거운 사람과 함께 있었더니 정말 즐겁다.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완벽하게 안 해도 재밌네 더. 이런 걸 좀 느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제 행복한 사람은 이 완벽한 대로도 또 한번 해보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내 맘대로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네 맘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계획 다 잡고 한번 그대로 가보라고요. 좀 가깝긴 하지만 가봤더니 진짜 좋은 맛집에서 그 여행지에서 정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약수를 빼서 갈 때 꼭 가야 될 때 꼭 가고 꼭 먹어야 될 때 꼭 먹고 꼭 사진 찍어야 될 때 가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갖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네. 완벽하게 해갖고 굉장히 답답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정말 작은 시간에 효율성 있게 즐거움을 다 뽑아 먹었네. 이렇게 이제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자신의 그 강박관념 같은 걸 좀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스타일의 폼과 양식을 따라서 해보면 그것도 괜찮네. 그래서 견문이 넓어지게 되고 경험이 넓어지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관계도 똑같습니다. 관계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상대방의 것을 한번 좀 느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요, 이 완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 마음의 집착이에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들끼리 또 만나잖아요. 그럼 또 서로 그 완벽이라는 기준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완벽이라는 게 그냥 나만의 이제 완벽인 거예요. 객관적인 객관성을 띤 완벽을 추구하나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이라는 건 있지도 않은 거고 다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랬을 때야 내가 그걸 추구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관계를 망치게 된다 그러면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그 즐거운 일만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제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유스럽다면 나의 자유를 누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말아야 돼. 내 자유만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상대방도 배려를 해야지. 그런데 배려를 하니까 더 큰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즐거움의 농도가 달라요. 내가 나 혼자만 즐겁자고 할 때에는 나는 자유스러웠지만 그 정도의 자유스러운 거고 그 정도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때론 희생하고 때로는 좀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같지만 관계를 지속하고 났더니 더 큰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즐거움의 농도도 아주 가볍고 저급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짙고 그리고 성숙한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즐거움의 질, 완벽의 질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따져가야 되는 거죠. 자, 즐거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현실의 일들에 대해서 체계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완벽한 사람들은 진리형을 만나서 즐거운 사람을 만나서 멀리 보게 돼요. 이 진리형이 이 행복한 사람이 그
꿈쟁이거든요.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숲을 봐요. 반면에 완벽한 사람은 가까이에서 나무를 보거든요. 그래서 둘이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렇게 하면 관계에서도 시너지가 정말 잘 납니다. 그리고 애틋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의무를 잘 지키는, 그리고 신나고 재미있는 두 캐릭터가 만나서 그 장점을 딱 결합시켰을 때 시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랑과 즐거운 사랑, 두 캐릭터 상의 관계, 오늘 우리가 풀어본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완벽한 사람하고 강한 사람, 두 캐릭터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신이 나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성격의 심리학입니다. 성격의 심리학을 파헤쳐 들어가는데 제한된 시간이라서 뭐 한두 번에 끝날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완벽한 사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듣다 보면 아마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겠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운 성격의 심리학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영상 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때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